창세기의 대홍수는 사실일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홍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블 창세기에 노아 때 대홍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멸종에 가까운 파멸을 이끈 대홍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대홍수인 군자국 때의 대홍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서 요전에 요임금 때 하늘까지 넘치는 대홍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해경, 해내경에도 홍수가 하늘까지 덮쳤다고 합니다. 홍수가 하늘까지 넘쳤다. 그래서 곤이 재의 식양을 훔쳐내어 홍수를 막았는데 재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재가 추경에게 명하여 우산의 들에서 곤을 죽이게 했다. 이때 곤의 배에서 우가 태어났다. 이에 재는 우에게 명하여 토지를 펴서 구주를 정하는 일을 마무리하게 했다. 여기서 재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데 곤의 부친이 전욱이고 요임금이 곤에게 치수를 맡긴 것으로 보아 요에게서 식양을 훔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순임금이 우에게 치수를 맡겼고 당시는 순이 군자국 2대 제로 등극하기 이전이므로 재는 군자국의 천자인 헌원이 됩니다. 규원사화 단군기에도 하늘을 덮는 대홍수라는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 지 30여 년 만에 홍수를 만났는데 광대한 물결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요만의 들녘을 품으며 올라서니 폐수의 물은 불어 넘치고 평양은 물에 잠겨 버렸다. 물에 잠긴 평양은 한반도 평양이 아닌 황해에 가라앉은 원래의 평양인 탕록으로 보입니다. 이때의 대홍수로 발해 삼신산이 바다에 가라앉았다고 사기 봉선서에 나온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 지 30여 년이라 했는데 규원사화도 304년 왜곡된 서력전 2333년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보면 30년 후는 서력전 2303년인데 노아의 방주로 유명한 대홍수가 서력전 2304년 플러스 마이너스 11년 전 일이라 하니 연도가 같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성경적인 자료에 의하면 홍수는 BC 2304년 플러스 마이너스 11년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언제쯤 일어났는가? 노아 홍수의 발생 시기에 대한 연대기적 계산이라는 글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있습니다. 누구는 몇 년 살고 누구는 몇 년 살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다 따져서 노아의 홍수가 노아 때의 홍수가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를 계산한 거예요. 그랬더니 홍수는 BC 2304년 플러스 마이너스 11년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낸 거죠. 구글에서 노아의 방주 또는 노아의 방주 발견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 뉴스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는 건데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밑으로 쭉 내려보면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방주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라라트 산이라는 데에서 해발 4000m 지점에서 목재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해요. 당시 홍수가 이렇게 4000m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 물이 4000m까지 올라가긴 사실 어렵잖아요.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 산이 솟구치면서 방주가 같이 따라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 방주가 깨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물이 있어서 당시에 홍수 때문에 물이 있어서 방주가 깨지지 않았을 수도 있죠. 4000m까지 이 물이 올라갔다는 것은 솔직히 믿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다면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이 물이 바닷물이 산까지 쭉 올라갔다는 건데 당시 상황은 어떤지 모르니까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천지일보에 나온 노아의 방주 이야기인데요. 여기도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아의 홍수는 약 4,400년 전 사건이다. 한국사와 비교하면 고조선 건국쯤에 일어났다라고 써있죠. 식민사학계에서는 규원사화를 위서라고 규정짓고 있어요. 이 규원사화가 위서라면 어떻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 때의 대홍수와 규원사화에 나와 있는 대홍수 기록이 연도가 거의 같은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원사에서 일부 틀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규원사화 전체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규원사화에는 단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4대 사학 영향을 받아서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진실도 많이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참고로 아담은 약 6,000년 전 인물입니다. 세계사 로드무비라는 책 15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원전 4004년 신이 인간을 창조했고 그날 이후 모든 생명체는 변함이 없었다는 당시의 지배적 학설에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19세기까지는 사람들은 인류의 나이가 6,000살을 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늘을 덮는 홍수는 현대 과학에서 입증한 300m 해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거대 규모의 해일은 대규모 지각 변동이나 거대 별똥별의 충돌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회남자 천문원의 기록은 이러한 지각 변동이 신화로 전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공공이 전욱과 제위를 놓고 싸우다가 화가 뻗친 공공이 부주산을 들이받았다. 하늘 기둥이 부러지고 땅을 붙들어 매던 줄이 끊어지니 하늘은 서북쪽으로 기울어져 해와 달과 별들이 이동하였고 땅은 동남쪽으로 가득 차지 않아 물과 먼지가 동남쪽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위 기록대로라면 지축이 흔들렸고 그로 인해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홍수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대피라미드의 방향이 현재의 정방향과 같기에 지축이 흔들렸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지축이 정확히 90도나 180도로 바뀌어야 가능한 것이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편집된 역사라는 책 337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스핑크스 연대가 기원전 1500년이라는 보발의 지적이 옳다면 마지막 지각 변이가 기원전 9600년이라고 한 당신의 연대와 어떻게 절충될 수 있지요? 스핑크스가 지각 변이가 일어나기 전에 만들어졌다면 그 기념물의 방향은 지각의 이동에 의해 틀어졌을 것이다. 당시의 지각 변동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지각 변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이 전해집니다. 한반도 상고사라는 책 98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라산의 화산이 폭발하여 전 지구상의 화산대가 연쇄 폭발하였다. 사망시대의 명산이었던 금강산은 서해에 잠기어 오늘날 서남해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되어 봉우리 몇 개만 수면 위로 보이게 되었고 그 시대 동남아시아 연방은 동해에 잠기어 오늘날의 큐슈와 혼슈 등 일본 열도가 되었다. 고고학에서는 이러한 지각 변동보다 빙하의 해빙으로 인해 육지였던 황해가 바다가 되었고 퇴적물이 쌓이면서 다시 육지가 넓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황해가 육지였을 때는 한강과 요화, 압록강, 황하 등 여러 강이 서해 한가운데에 난 물길을 따라 이어졌다는 주장이 있는데 회남자 천문원에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 중국 대륙 서쪽이 높아지고 동쪽이 낮아졌다고 나오니 지각 변동 전의 강들은 황해로만 흐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갑곤문 시대에는 온도가 따뜻해서 코끼리와 코뿔소가 살았습니다. 소우시 이야기 85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황허는 계속적으로 침전물을 퇴적시켜 산둥성과 한원상을 붙여나갔고 기원전 2300년에 이르러 두 지역은 연결이 되고 기원전 1300년에는 완전히 붙었다. 다원커우 문화 초기 유적지인 왕인에서 현재 창강이나 그 남쪽에 사는 양자악어, 코끼리, 사불상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청동기에 있는 코뿔소나 코끼리 등의 동물 모양은 옛날에는 중국 대륙에 열대 동물들이 서식했음의 증거이다. 지금도 남부 운남성에는 야생 코끼리가 산다. 대홍수의 자국은 지구 곳곳에 남아있다.
편집된 역사 102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탐험가들이 세계 각지에 대한 조사 기록들을 가지고 돌아오자 과학계는 그로부터 드러나는 그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그림은 거대한 물의 움직임이 지구 표면을 핥히고 지나갔으며 그 자국이 주로 북서쪽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 세계의 모든 산맥들의 북서쪽 면에는 자갈과 돌덩이를 포함한 물줄기가 빠르게 쓸고 지나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자국들이 나타나 있다. 물살이 빠른 강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때문에 과학계로서는 이런 자국이 홍수로 인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가 4300여 년 전 대홍수의 자국인지 그 이전 대홍수들의 자국인지 분명치 않으나 맨 마지막 대홍수 때의 자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고고학에서도 후자의 경우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마야나 수메르 기록을 보면 대홍수는 5000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때의 대홍수는 여호와씨가 막았다는 때의 홍수일 수도 있습니다. 문명의 창세기 1, 212에서 273쪽에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야인들은 수천 년에 걸친 역사 달력을 만들었을 만큼 이례적으로 기록을 잘 보관했는데 대홍수가 일어난 연대가 기원전 3113년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수메르 왕명록과 글립 예술,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학 및 고고학을 근거로 추정한 수메르의 홍수 연대와 일치한다. 대홍수는 기원전 3000년대 초가 아니라 기원전 3000년대 말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문명의 창세기 1, 38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니네베 궁전에 설령문자 문헌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아슈르 바니팔은 오늘날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점토판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나는 수메르의 예술적인 문자와 뜻이 모호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아카드어를 읽었다. 이제 나는 대홍수 이전에 돌에 새겨진 글을 읽는 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사이에는 먼 옛날 그 땅을 휩쓸었던 대홍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통이 끈질기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고 대홍수 이전에 쓰인 문헌이 기원전 7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다. 타밀 전설의 대홍수는 과거에도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신의 봉인상 350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대홍수는 기원전 1만 6천년에 일어났다. 두 번째는 기원전 1만 4058년에 일어났다. 이때 쿠마리 칸담의 일부 지역이 바닷속에 영원히 잠겼다. 세 번째는 기원전 9564년에 일어났으며 이때 쿠마리 칸탐의 대부분이 수몰되었다. 독자들도 주목하겠지만 이 상고시대의 세 번째 홍수의 발생 시기는 약 40년을 더하거나 뺄 경우 제1상감의 설립연대인 기원전 9600년과 겹친다. 그리고 플라톤이 전한 아틀란티스 대륙의 수몰연대와도 겹친다. 대홍수 당시 노아 쪽은 치수를 못했고 요임금 쪽은 치수에 어느 정도 성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숫자만 다를 뿐입니다. 여시춘추 개춘론 에류에는 치수의 공을 우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옛날 상고시대에 모든 것이 잠겼으니 홍수라고 한다. 동쪽 땅을 마르게 하니 1800여 나라가 살아났으니 우임금이 공이다. 5월 춘추 월왕무여외전에는 구의 중 현의의 창수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가 동쪽으로 순행하여 형산에 이르러 백마의 피로 제사하니 꿈에 남자가 나타나 스스로 현의의 창수사자라 칭하면서 우가 물러나 3개월을 재개하고 경자일에 완의산에 올라 금간의 글을 빼냈다. 금간의 옥 글자를 밝혀서 통수의 원리를 얻었다. 군자국의 창제 헌원이 고조선의 단군으로 왜곡되면서 이 이야기가 세종실록 지리지와 태백일사 사만관경본기 번안세가 상 등의 단군이 태자부루를 파견하여 순임금을 만나고 우에게 치수법을 전했다고 바뀝니다. 현이는 구의의 하나이니 조선이 아닌 군자국에서 온 것입니다. 현대 강단사학에서 은나라까지는 유물이 있다고 인정하고 하나라 이전은 물증이 없다고 신화로 취급한다는데 당시 대홍수로 바다에 잠겼거나
땅속 깊이 묻혔기에 쉽게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마저도 잦은 강의 범람으로 인한 홍수로 땅속 깊이 묻혔다고 봅니다. 은나라 지역 역시 수미터 아래 묻혔다고 하니 그보다 오래된 오제시대는 더 깊이 파야 발견 가능할 것입니다. 중국 청동기 시대상 17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설상으로 상나라 초기 활동 지역이라 전해지는 하남성 동부 지역은 현재 수미터 두께의 진흙으로 뒤덮여 있는데 이는 역사시대 이후 수차례에 걸친 황하의 범람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하남성 동부 지역은 전체 화북 지역의 고고학에서 가장 자료가 부족한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상나라 중기와 후기의 문화는 상나라 문명이 기원전 18세기 때 동부로부터 와서 한나라를 정복한 중국 청동기 시대 문명의 중요한 구성원의 하나였음을 충분히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는 대홍수가 지구 역사 전체를 볼 때 여러 번 있었고 그 마지막 대홍수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때의 대홍수이며 동양 기록에 나오는 요임금 때의 대홍수이며 그것은 지각 변동으로 인한 대홍수이며 그로 인해 육지였던 황해 지역이 바다에 가라앉으면서 군자국 시대의 초기 유적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